안녕하십니까. 이번 차시에서는 적층 가공과 3D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사회의 사람들은 물리적 공급망을 통해 전 세계의 상품과 음식을 얻는다. 이 3D 프린팅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제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 3D 프린팅의 사업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죠. 미래에는 옷, 전자 제품 등의 개인 소비재와 산업 제품, 예비 부품을 만드는 스스로 만드는 세상이 다시 올 것이다. 이제 3D 프린터를 가지고 이제 만든다는 거죠. 지리적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많은 제품 디자인은 여전히 디지털 소스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겠지만 제품 자체는 각각 사는 지역에서 만들 수 있다. 공급 체인과 제품의 물리적 이동은 지난 몇 세기 동안 글로벌 무역을 촉진한 물리 회사의 허브와 함께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과거의 산업혁명 기술과 달리 이 기술은 우리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물리적 상품 거래를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3D 프린터의 활용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공팔이죠. 인공팔. 그래서 인공팔을 만드는 업체에서 이 3D 프린터에 대한 프린팅 이 제품에 대한 소스를 무료로 제공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3D 프린터로 사용할 수 있었고, 여기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자기네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저작권을 오픈하는 바람에 뭐 아이언맨 8을 만들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 어린이들 또 어른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아직은 이제 틈새 시장이라는 거예요. 대량적으로 이 3D 프린터가 사용되지는 않고 이게 특수한 분야에 지금 쓰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고 있다. 대역폭이 확대되고 데이터 규제가 새로워지면서 대용량 파일 전송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됨에 따라 아직 뭐 1기가라고 해도 지금 뭐 서로 다운받는데 신경 안 쓰잖아요. 뭐 1기가? 1분이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되죠. 3D 프린터는 패션 아이템에서 의료용 임플란트까지 제품의 생산과 개인화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료용 임플란트 나오면서 제일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왜 치공예사라고 그러잖아요. 틀니 만들고 뭐 임플란트 만들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다 장악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품은 이제 다양한 판매상들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디지털 레시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급진적 대중화는 위험을 야기한다. 이제 또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쁜 점도 있죠. 우선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을 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모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급망을 해체시키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해상 운송 기업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만들지 모른다. 이 3D 프린팅의 발전은 향후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며 모든 산업과 정부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 3D 프린팅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디다 활용할 건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탈중앙적 파괴적 제조. 3D 프린팅과 적층 가공이란 용어는 소재를 층층이 이어쌓아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죠? 소재를 깎거나 망치질을 하면서 모양을 다듬는 기계 가공이나 소재를 녹인 다음 틀에 끼워 외형을 다듬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 및 금속 주조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 과정과는 다르다. 여러분들 뭐 3D 프린팅 하는 거 보셨죠? 그거 아주 밑에서부터 만들기 때문에 내부까지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3D 프린팅 가지고 집도 만든다.
해서 이제 집도 그냥 막 금방 만드는 거 막 시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음, 이 적층 가공이라는 용어는 이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완전하게 담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3D 프린팅이다, 적층 가공이다, 이제 이런 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용어들은 장기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바이오 프린팅과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모양을 갖춰가는 4D 프린팅과 같은 최첨단 기술을 포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 4D 프린팅까지도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3D 프린팅의 기술은 이제 뭐 많이 진보가 됐고요. 3D 프린팅의 기술은 이미 25년 전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25년 전 기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온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소형화되고 저렴해지고 성능이 향상되어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은 매우 복잡한 수준의 재료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표면 처리는 정교해지고 정밀한 가공도 가능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3D 프린팅 하면 이제 그 플라스틱 녹여서 만들잖아요. 작은 플라스틱 물체와 연관을 짓지만 이제는 금속, 세라믹, 콘크리트 같은 소재를 출력할 수도 있고, 또한 그래핀, 얇고 강하고 유연하고 초경합금, 드릴과 절단기에도 견딜 만큼 경도가 강하고 생태학적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을 대체제, 파스타 같은 식재료 이런 것과 같은 첨단 소재도 출력할 수 있다. 이제 굉장히 그 소재가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3D 프린팅은 이미 존재하며 앞으로 더욱더 보편화될 것이다. 3D 프린팅은 소량 생산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며 생산자가 소비자 가까이에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 납품 시간과 배송 비용도 줄어든다. 이는 증기력으로 운송 비용을 줄인 1차 산업혁명과 함께 태동된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되돌리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이게 이제 우리 그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이제 기차가 나왔잖아요, 기차.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가 가장 유용한 운송 수단이었냐면 말이었단 말이야. 말, 소. 옛날에는 이것도 라떼 얘기 나오네. 이 농가에서 가장 그 재산 1호가 소였어요. 소로 밭을 갈고, 소로 그 그걸 뭐라 그래요? 소가 이렇게 끌고 가는 마차 있었잖아요. 난 그것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이러한다 보니까 이제 소가 1순위였고, 소는 코를 뚫었거든? 코를 뚫어가지고 이걸, 소를 부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 소들은 코 안 뚫어요. 네, 코 안 뚫어요. 뚫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소가 밭을 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뭔가가 달라지는 거였고, 이게 이제 그 3D 프린팅 나오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들어가면 소량 생산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든다. 이게 이제 레시피 받아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만든다. 이제 국수도 집에서 만든다. 뭐지 이런 개념이었다인 거죠. 생산과 소비의 분리는 컨테이너화와 기술 격차의 추세 속에서 촉진되어 오늘날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의 오프쇼어링을 가능하게 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3D 프린팅은 제조, 운송, 물류, 교통, 인프라, 건설, 유통, 항공, 우주 기업들의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을 파괴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쪽 모두의 정부, 경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D 프린팅이 왜 이런 물류 이런 것들을 파괴할 수 있냐면 디지털 레시피잖아요.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그냥 그대로 해서 출력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진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개념적으로는 이제 이렇다는 거고.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다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할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로 인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수집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기능이 내장된 센서, 액추에이터, 가속기잖아요.
외부로부터 전기, 유압, 압축 공기 등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동력을 생산하는 기계, 이게 액추에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 생산, 수집이 가능한 전력원을 갖춘 맞춤형 사이버 분리 시스템을 위한 스마트 부품 제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한편 새로운 컴퓨팅 기술, 나노 기술, 첨단 소재와 생명공학 기술은 3D 프린팅의 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비전을 가진 리더들이 미래의 제조 공정에서 3D 프린팅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3D 제일 중요한 건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모든 게 이제 이 아이디어, 이 기술은 다 있다 이거야. 아이디어가 문제지. 이 3D 프린팅은 아직 주류가 아니다. 주류는 아닙니다. 네. 그 주류가 되고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는 게 현재의 수준이죠. 3D 프린팅이 글로벌 제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0.04%에 불과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중에서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거는 1%도 미치지 못하다. 이 현재는 이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3D 프린팅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가트너에 의하면 2016년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의 규모는 50만 대 수준이었는데 요게 2015년보다 이제 2배가 증가했고 2020년에는 약 670만 대가 증가할 거로 이제 예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과거지만 이거 책을 쓴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이제 한 670만 대, 거의 막 10배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러스는 적층 가공 산업이 매년 25%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그다음에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 의하면 2016년 미국 제조업체의 52%가 향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대량 생산에 이 3D 프린팅을 활용할 것이고 22%는 같은 기간에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3D 프린터 시장의 성장 속도는 수평적인 성장 곡선이 수직적인 성장으로 급격히 바뀌는 전형적인 하키스틱 패턴이 될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익스포넨셜이라고 그러잖아요. 2의 AT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기술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술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야. 처음에 점점 이게 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발전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3D 프린팅의 산업 자체도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패션에서 장기까지 대량 맞춤형 생산의 시대가 올 거다. 3D 프린팅은 디자인에 전에 없던 자유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붙인다는 거죠. 뭐 액세서리가 됐든 뭐가 됐든 공급망이 거의 모든 지점에서 사용될 거다. 보잉, GE 같은 글로벌 제조 업체들은 더 이상 조립 라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제 벌써 이제 이런 큰 제조 업체들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조립 라인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이물질을 줄이고 무게를 줄이고 열 전달을 높이는 격자 형태를 이용함으로써 부품은 이전보다 가볍게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가벼운 것도 경쟁력이니까. 품질 관리도 변하고 있다. 많은 제품 중에 샘플을 골라 품질 관리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레이어가 쌓일 때 이 녹여가지고 밑에서부터 층을 녹여서 그걸 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레이어들을 이제 쌓고 올라오는데 온라인 컨트롤 시스템이 제품의 내부, 모양, 내성, 특징을 모니터링한다. 따라서 분산 제조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템플릿의 보안과 안정성 유지가 특별히 중요해진다. 소량 생산과 설계의 자유는 맞춤형 제품 생산을 더욱
활발하게 만든다. 결국 이제 3D 프린팅하면 맞춤형 제품 생산이 주된 장점이 되겠죠. 개인 맞춤형 패션 아이템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으며 맞춤형 3D 프린팅을 이용해 의학 분야에서는 맞춤형 치과 보철물, 이제 이 의학 분야, 이 사람의 건강, 의학으로 들어가면 부가가치가 10배가 커져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그냥 하나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뭐 액세서리 하나를 만든다. 했을 때 이게 1,000원이야. 액세서리 1,000원인데 이게 치과 가서 치과 보철물로 가는 순간 이게 10만 원 돼. 그렇기 때문에 의학 분야 쪽으로 접목시키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중요하고요. 보청기라든지 정형외과라든지 임플란트 등을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고 있고, 실제로 3D 프린팅 기술은 헬스케어 산업의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쪽 의학 분야 쪽에, 의료 쪽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약을 직접 제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이렇게 가만 놔두진 않을 거야. 그죠? 우리는 이미 적절한 용량의 다양한 유효 성분을 사용해 약을 출력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와 제약회사는 새로운 규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 봐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적층 가공 3D 프린팅이 적용될 수 있는 생산 과정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이제 시제품 개발의 24.5%, 제품 개발의 16%. 그래서 합해서 이게 한 40% 되는데, 이제 옛날에 갑자기 또 라떼 얘기를 하면 제품 개발을 해서 이제 시제품을 개발을 하면은 우선 그 금형을 떠야 돼요. 금형을 떠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키보드를 만드는데 이 키보드에 금형 사출을 하는데 키보드 정도 되면 한 5억은 들 것 같은데 5억 정도가 들어. 근데 5억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만 대를 팔았어. 그러면 1,000만 대를 판 금형이면은 이 5억 나눠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키보드 만드는데 5억 들었는데 키보드 10개 팔았어. 그러면 10대. 그럼 10개 팔았으면은 한 개당 5천만 원짜리야. 그 키보드가. 이래서 주로 그 사업이 망하는 이유가 이 금형비에 망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런 제품 개발이나 시제품 개발할 때 금형 뜨는 게 아니잖아요. 3D 프린터로 싹 일단 시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편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에 제품 개발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 혁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생산이 불가능한 아이템을 제작할 수도 있다. 뭐 보니까 뭐 이제 공룡 같은 거 이렇게 얼굴 멋있게 디자인해 가지고 파는 사람들도 봤고, 결국은 지금 3D 프린팅 쓰는 데 제일 많은 부분이 시제품 개발하고 제품 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제품 개발이 제품 개발이라고 말하는, 하여튼 거의 같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형 제품 생산,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의수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되는 거고, 뭐 나머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인체의 생체 조직을 출력하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 역시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미래에는 모든 신체 기관이 필요에 따라 출력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본 얘기 같죠, 그죠? 이 기술은 부유한 소수만 사용할 만큼 비싸 건강 및 수명 불평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거다. 소비자나 범죄자가 인간 게놈을 해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광범위한 연구와 규제가 필요하다. 우리가 디지털 기반의 도구를 멋대로 휘두르면서 인간의 몸을 예술품이나 생산 기계, 심지어 무기로 변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물질적 대상으로의 신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또 이게 4차 산업혁명 생각하면 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항상 대비하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 21세기의 산업화. 그럼 21세기는 어떻게 바뀔 거냐? 3D 프린팅은 생산과 소비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바꿀 것이다. 3D 프린팅은 북구 선진국들이 개척한 신기술로 대부분 3D 프린팅 시설 역시 그 지역에 존재한다. 북구의 선진국들. 예를 들면 2012년에는 3D 프린팅 시스템의 40%가 북미에서, 30%는 유럽, 26%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설치되었고 4%만 기타 지역에서 설치되었다. 이게 이제 거의 북미에서 40%, 유럽에서 30이면은 이 북미하고 유럽이 70%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경우 3D 프린팅의 영향력은 생산 단계에서 현재의 가치 사슬을 보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결과물들이 숙련되지 않아도 되고 노동 집약적, 그 다음에 저부가가치 노동을 완전하게 대체할 거다. 함에 따라 영향력은 보다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3D 프린팅 기술이 선진국으로 대규모 리쇼링으로 이어진다면 개발도상국이 채택한 노동 집약적 저비용 제조업 기반의 산업화 전력은 효과를 잃을 것이며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이 노동력이 싼 이런 그 개발도상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해오잖아요. 근데 이제 3D 프린팅으로 하면 이게 또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그냥 앉아서 기계가 그냥 만들어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에 대한 법률과 규제 체제도 반드시 다시 검토해야 된다. 만약에 3D 프린팅 매장이나 개인이 3D 프린터로 직접 만든 물건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디지털 템플릿 제공자냐? 3D를 만든 사람이냐? 아니면 3D 프린터를 사용해 물건을 만든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3D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어 보시면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해놓으면 이제 기계가 만드는데 아침에 와 보면 이게 잘못돼 가지고 뭉개진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들 거잖아. 아유, 내가 좀 재수가 없었다. 이제 이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가면, 야, 이거 3D 프린터를 잘못 만든 사람이다. 아니면 이 디지털 설계를 잘못한 사람이다. 이제 싸울 수 있다는 거지. 3D 프린팅의 필수적인 데이터 소유권이나 국가 간 이전에는 어떤 지식재산권 제도가 적용돼야 될까? 지금은 거의 프리웨어로 오픈하는 상태죠.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마지막 이슈는 보안이다. 여기서도 또 보안이 나와요. 3D 프린트 무기의 확산 가능성도 크다. 이거 누가 시연했죠? 집에서 3D 프린터 가지고 권총 만드는 거야. 개인이나 비국가 단체들이 3D 프린터로 굳이 무기를 직접 만들어 확산시키지 않아도 무기의 디지털 템플릿을 손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3D 프린터로 총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며 기술이 정교해짐에 따라 생체 조직이나 세포 또는 화학 물질과 같은 복잡한 소재를 3D 프린터 무기의 재료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지금 3D 프린터로 만든 총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안에도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3D 프린터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고 지금 유튜브 보면 또 만들었다고 막 공개하니까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왔다는 거죠. 이 성숙한 적층 가공 산업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영국의 이제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적층 가공 기술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전 세계적 공통 과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의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영국에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미 개발되고 있는 정층 가공 전략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7개의 장애물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7개의 장애물들이 있고 어떠한 이런 그 7개의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